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보 시스템 설계와 정보 서비스라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 경영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 지식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식 경영은 말 그대로 지식 조직의 이런 조직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하면 다른 조직원의 암묵적 지식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가와 암묵적 지식을 형식지화시켜서 전 조직원이 그걸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지식 커뮤니티는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실행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고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실행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 또는 학습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식이 공유되어질 수 있는 어떤 밑바탕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 전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실용할 수 있는 그 형식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가, 소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얘기와 그에 따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바로 도서관의 운영 과정과도 일치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약점이 뭐냐면, 도서관은 이미 목적적 공간이고 목적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행해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 간다에 대한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진행 과정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져지고 전개되어지고 수정되어지면서 만들어져 온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 설계라고 얘기하면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도서관의 기능들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응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로 전개시켜 볼까 합니다. 도서관은 지난 시간에도 늘 얘기했듯이 도서관은 수서, 정의, 열람이라는 세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부서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이 입수되는 과정, 입수된 지식을 조직하는 것, 그 다음 그 조직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개 단계로 나눠서 본 것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20세기의 노동 생산성이라든가 업무의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분업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서, 정의, 열람이란 업무로 나누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스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이제 녹아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정보가 수집되어지고, 지식이 수집되어지거나 또는 생산되어진 지식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조직해야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체 시스템의 큰 틀입니다. 소위 시스템 하면 우리가 늘 말하듯이 데이터의 입력, 프로세스, 출력.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되어서 가공을 거쳐서 출력되어지는 과정이고, 들어오는 입력 단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보, 지식에 대한 얘기고, 프로세스 과정이 이것을 어떻게 변환시키는가에 대한 얘기. 도서관 시각에서 본다면 분류를 한다든가 목록을 한다든가 배열을 한다든가 하는 행위가 여기 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 출력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검색을 한다든가 서가에 가서 브라우징을 한다든가 또는 대출 행위를 한다든가 복사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기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정보 서비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편하고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왔고, 그 속에서 그 과정들에 대한 노하우, 지적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기술, 기능으로 대별되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이고, 서비스라는 부분은 그런 것들을 펼치는 행위, 즉 소비자 차원에서 쳐다본다기보다 공급자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도 수서, 정의, 열람 이렇게 구성되는 이유도 이것이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라는 얘기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원퍼스널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집, 수서, 정의, 열람 업무가 독립된 부서의 기능적인 행위라기보다는 한 사사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업무의 토탈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이 사서는 한 명의 고객에게 같은 서비스를, 모든 고객에게 똑같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서 쳐다보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서가 됐든 자기가 만난 사서 한 명을 통해서 그 도서관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의 퍼실리티를 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토탈 서비스의 개념이고 정보 시스템의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을 밖으로 나와서 도서관 외부에서 이제 일반 기업에다 적용해 본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트라넷 개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조직이 내부의 조직원들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대한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일이라든가 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결제 라인을 만들어줘, 결제 행위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생산되어진 기록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웨어하우스 같은 것을 축적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행위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그냥 공지사항 정도의 정보 전달 개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공유하고 또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부서 단위로 분리할 수도 있고 전체가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게시판들은 이제 계단별로 많이 나눠져 있고, 그 계단별로 나누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층 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가는 경로상에 상당히 많은 계층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의 건물을 가려면 1층, 2층, 3층, 4층, 5층 쭉 다 겪어서 올라가는 거지만, 실제 엘리베이터는 다이렉트로를 10층에다 데려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계단은 1층 올라가서 다시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그래서 계단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면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동시에 하지만, 만약에 계단이 분산되어 있다면 1층에 올라가서 1층 복도를 지나서 다시 2층 올라가고 이렇게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설계한 데가 어디 있어 할지 모르지만, 기능에 따라서는 각 층에서 일어난 일들의 기능에 따라서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1층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업무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10층에서 일어났던 일이 9층에서 전개되어지고 8층에서 7층에서 6층에서 이렇게 해서 제1층에서 출고가 되어질 수 있는 과정,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이렉트로 10층에서 1층으로 가는 방법도 필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게시판 기능에는 검색 기능을 붙여서 어떤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 검색 기능을 통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게시판을 계층 구조화 시켜줌으로써 자기가 늘 이용하는 게시판, 자기가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날식대로 표현하면은 녹음 테이프와 음반에 대한 얘기를 가끔 비교를 합니다. 어떤 카세트 테이프에서 내가 필요한 음악을 들을 때는 그 음악이 5번째 배열되어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모든 노래를 쭉 지나가서 5번째 비로소 듣고 싶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카세트 테이프 형태이고, 음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를 건너뛰고 바로 5번째로 가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배열 방법과 접근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얘기들도 엄밀하게 보면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기능들은 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피드백 받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고, 이제 메일 기능은 약간 개별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룹, 소위 아까 말했던 그런 지식 커뮤니티들을 움직이게 주는 지식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게시판들은 공개된 게시판도 있을 수 있고 폐쇄된 게시판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 항상 간과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1층, 2층, 3층을 다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는 것들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목적이라든가
또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술적 특징이라든가 이 모든 게 다 접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가 사용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까지 우리가 썼던 방식들, 소위 우리가 그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업무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업무가 특정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공간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른 공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일단 산의 게시판에 가서 엘리베이터나 계단 옆에다가 큰 뷰리틴 보드를 만들고 여기다 계속 공지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쉬는 시간이나 토의 시간을 만들어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서류를 만들고 결제를 통해서 열람, 회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것이 궁극에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면, 아, 우리가 현재 컴퓨터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보를 소위 포스팅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이게 기술적인 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졌던 옛날 시스템이 전개되어지고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향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쉽게 예를 들어주는 게 뭐냐면 전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레함 벨, 맞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전화기를 처음 발명했을 때 그 사람의 꿈이 전화선을 줄줄이 늘려서 두 지역 간에 통화를 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것이 자기 최종의 목표는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그때까지 나와있던 기술의 총합에 놓고 봤을 때 선을 통해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그 전기적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그거를 합쳤을 때 두 지점 간에 특정 선을 연결해서 통신을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꿈은 그보다 훨씬 컸겠죠. 그 이전에는 역시 손을 메가폰처럼 모아놓고 목소리를 전달한 것은 상대편에게 멀리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게 과거에는 개인이 갖고 있던 목소리와 공기와 내가 그 소리를 모아주는 약간의 행위만 가지고도 전달했었던 것이, 그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유선이 나온 것이고, 유선이 무선으로 넘어가진 것이고, 무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셀 단위의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으로까지 발전한 것이고,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출발 단계에서 우리가 가졌던 기술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보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쓰는구나 라고 쓰면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고 불편을 느끼면 보다 더 진화된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때 내가 불편과 불만은 방향성을 갖는데, 그 방향성이 이게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라든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럼 우리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분임 토의 형식을 취한다든가 블루팅 보에다가 게시판을 한다든가 회의록을 만들거나 결제를 통해서 회람을 한다든가 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빠르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특정인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었고, 그게 게시판이라는 형태로 인트라넷이라는 모습으로 전개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빨라진 것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을 만들고 굳이 우리가 자기 회사 인트라넷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회사에 있던, 회사 밖에 존재하던, 도서관에 있던, 도서관 밖에 있던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회사의 모든 정보가, 사서가, 도서관이 만들어낸 모든 정보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귀찮기도 하고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어. 그럼 꼭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는 방법은 없을까? 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시간은 걸리고 느렸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전달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들을 했었는데, 그것이 시간과 공간도 절약하고 맞춤형 서비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놓고 본다면
그게 궁극에는 우리가 소위 키워드를 만들고 내가 만들어놓은 프로파일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가 선별되어지고 선별되어진 것만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 거기에 한술 더 뜨면 거기에 내가 의사결정한 것이 바로바로 반영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내가 읽었다면 거기서 동의를 하는지 부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면 최상이겠죠. 앞으로는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격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강의실 강의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서로 의사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게시판에다가 특별한 글을 쓰거나 칠판에 쓰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전달되어지거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기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 필요할 경우는 정보를 더 추가 정보를 올려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소위 말하는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의견을 그 선생님이 하는 발언과 진행에 방해받지 않고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수업 중에 만약에 강의실 수업을 한다면 학생이 질문을 하고 계속 손을 들고 해야 되면 이 강의가 중단될 수 있지만 학생이 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이 채팅보드에 쭉 올라가지만 선생님이 선별적으로 거기에 답을 할 수도 있고 진행 과정 속에서 그 부분을 녹여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람이 대면에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다른 불편한 점도 있겠죠. 궁극에는 그 불편한 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쓴다든가 같이 음성을 쓰더라도 조금 어떻게 그 환경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실시간 투표를 집어넣는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어서 충분히 의견 전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이 좋다, 대면이 나쁘다 그런 맥락의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과 대면이 궁극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이 좋을 수도 있고 비대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것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정보 시스템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을 특정 어떤 제한되어진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일을 보낸다든가 채팅을 한다든가 뭐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그 전화기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메신저 기능과 카카오가 개발해준 카톡의 개념들은 두 개 약간 장단점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 기능 같은 경우는 1대1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카톡은 단체 방을 열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역으로 단체방을 운영하다 보면 개개인이 주고받을 수 있는 좀 기술적이고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는 불편함을 갖고 있으면 아마 카톡방에서도 비밀 토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것들의 기능 설정과 그 기능을 구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방법들을 좀 더 단순화시키거나 보다도 좀 스마트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기술은 우리가 지향성을 갖고 있고 목적성을 갖고 있을 때 그 방향대로 전개되어 간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을 얘기할 때는 정보 서비스, 우리가 궁극에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고 그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목적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명확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는 좋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서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서관은 그 대목에서 무엇이 결여되었다? 결여되었다기보다 무엇이 안정적이다? 목적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안정적인 공간이다. 이미 우리는 도서관에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고 또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선생님들조차도 그런 변화를 스스로가 이렇게 인지하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 더 약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정보 시스템, 정보 서비스들은 이미 정해진 목적과 의도대로 설계되어지고 거기서 결과 서비스는 이미 우리가 늘 사용했던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서비스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것을 재석해보자는 얘기죠. 이것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를 그냥 백지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 조직이, 우리 기업이 지식 경영을 하려고 하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끄집어내려고 해. 끄집어내서 우리가 그걸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것이고 그런 지식들이 어떻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적인 얘기와 기능적인 얘기들은 이미 도서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의 얘기가 도서관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정보 시스템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도서관은 가장 잘 정제되어지고 가장 잘 운영되어진 공간의 개념이에요. 다만 약점이 있다면 이게 이미 오랜 시간 동안에 일반화되어지다 보니까 너무 규격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일반 기업으로 가거나 사회로 나왔을 때는 목적도 다양하고 정보의 형태도 다양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 환경도 다양해질 수 있고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역시 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도 세분화시키고 좀 더 다양한 목적과 의도대로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문헌정보에서는 불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목적과 룰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아까 말한 대로 수서, 정리, 열람 이 업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다만 다루고 있는 지식자원들이 발전 과정 속에서 단행본의 책자 형태에서 저널이 거기에 추가되어진 것이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숙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규화되어진 방법들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음반이 하나 있다 보면 이 음반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질까 책은 책 제목이 그 저자가 대표성을 갖는데 음반은 이 속에 있는 곡이 7, 8곡이 된다면 7, 8개의 곡이 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책을 다뤘던 방법들은 음반도 하나의 매체인 것이고 하나의 책과 똑같이 취급되어지다 보면 뭔가 대표성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대표성을 요구하지만 이 속에는 독립적인 음악이 7개가 들어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지? 도서관에서는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하나는 분출이라는 형태로 독립된 카드를 노래마다 다 빼서 내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부출이라고 처리해 줄 수 있고 부출은 거기에 제2, 제3의 억세스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책에 예를 들면 책에 저자가 있고 책에 서명이 있고 책에는 그림을 팔을 그려놓은 사람들의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여기에 어떤 편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 부출을 빼서 그 사람들 역할에 따라서 한 카드에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카드로 표현하는 방법. 분출은 한 카드가 아니라 음악 7개면 이 음반을 7개의 음악인 것처럼 나누어 놓고 처리하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과목 속에서 나올 거지만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서만 일어나는 목록의 얘기고 목록 카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크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일상생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그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을 하는 사람들에서 자주 들었던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와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데이터 관리 얘기와 목록의 관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럼 기술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이라는 또는 컴퓨터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기술이고 우리가 말하는 목록이라는 것은 컴퓨터 이전의 기술에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를 수 있고 처음 출발했을 때 갔던 기술과 방향성이 조금 차이점을 보이다 보니까 표현하는데 조금 다름을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록의 방법들을 큰 틀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큰 차이를 얘기하자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지면 모든 데이터가 다 분산 처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목록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하나에 집적화시켜서 묶어서 처리하려는 방법들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니? 그러면 가상의 형태로 이걸 그룹핑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를 시키자면 책이 한 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다 분산시켜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책은 도리어 가상의 형태로 책이란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목록이라는 도서관에서 늘 썼던 그 시스템대로 하면 책은 독립된 진품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분산시켜서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 얘기 같지만 접근의 방법과 의도에 따라서는 서로 달라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실체라고 여겼던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가면은 그것을 가상의 형태로 우리가 운영해 버릴 수도 있다. 실체는 쪼각내져서 다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분산되어진 것을 모았을 때 현실 세계에서는 실체이지만 컴퓨터 안에서 이걸 가상처럼 처리해 낼 수도 있다.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짚어보면 나옵니다. 그냥 내 방에 앉아서 내가 책을 걸려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딱 사들고 왔을 때 집에 와서 이 책을 내가 어디다 끼워둘까라는 고민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한번 풀어서, 우리가 늘 배웠던 지식계에서 나왔던 암묵지를, 내 머릿속에 있던 암묵지를 형식지화 시켜보십시오. 이 책은 주제가 무엇이고 책 크기가 얼마나고 또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서가 어디에 낄까가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친구는 서가를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책의 크기대로 배열한 친구에게는 이 책은 국판 책이니까 국판 사이즈가 있는데 끼워야지. 근데 국판 사이즈로 나오는 책도 하나 이상 놓여 있을 때는 그럼 그 속에서 어디 위치를 점할까? 아, 이건 내가 최근에 산 책이니까 제일 끝에 둬야지. 책을 산 순서대로 놓되 국판은 국판대로, 사륙배판은 사륙배판대로, 뭐 다양한 판형에 따라서 책을 구분해서 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책은 내가 교과서용으로 참고서로 샀으니까 교육과 관련된, 내 학문과 관련된, 내 전공과 관련된 영역에 끼고, 이 책은 소설이니까 소설류에 끼고, 이거는 시니까 시집에다 끼고, 이거는 사회과학 서적이니까 사회과학에다 끼고, 그건 자기 룰이죠. 내가 책을 사면 어떻게 배열할까, 자기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집어넣는 것이고, 늘 얘기했지만 분류의 가장 기본은 나눠서 넣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필요할 때 항상 끄집어낼 때 그곳에 있어라 하는 예측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문헌정보학 개론을 찾으면 어디 가서 찾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문헌정보학 개론은 문헌정보의 학문이고 내 전공이니까 전공서적에서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좁혀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문헌정보학 개론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국판 사이즈로 나온 책이었으니까 국판에 가보면 그 책이 놓여 있겠네.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연상하든 무엇으로 그 책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책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판형, 책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친구는 경우에서 책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친구는 책이 갖고 있는 내용, 의미, 시집이냐, 소설이냐, 뭐 에세이냐, 전문서적이냐에 따라서 구별 지어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샀더니 판형이 특이한 판형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과는 전혀 맞지 않고 이것을 따로 두자니 공간이 너무 없고 어딘가에 섞어 놓자니 크기가 안 맞고 갈등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규칙을 바꿔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산 것이 소설인지 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책, 이거를 소설에다 넣기도 애매하고 시에다 넣기도 애매하고 사회과학이라는 말도 애매하고, 이게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취업을 위한, 내 성장을 위한 뭐 그런 실용성, 그 구별도 애매하고 결국 또 다른 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 그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이 진행 과정을 어떻게 전개시키는 것이 옳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 고민의 과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서비스, 이용자 중심. 최종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를 짚어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보 시스템 설계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일단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 조금 더 개념화시키는 얘기와 서비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